2025년 초에 서울 금융가, 여의도의 빌딩 숲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거대한 외관 아래에는 걷잡을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심장부에서 전문가들은 전광판에 깜빡이는 숫자들이 단순한 변동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KOSPI 지수의 미세한 하락세는 이미 거대한 균열의 징후를 품고 있었으며 그 근원은 다름 아닌 외국인 투자자본의 대규모 이탈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강력한 엔진이었던 이 자본이 이제는 마치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 증시는 붕괴 직전의 도미노처럼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지속된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은 단순한 통화 가치 변동이 아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보내는 신뢰 하락이라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특히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공포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 돌파를 시도하는 상황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공포 심리가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는 캐리 트레이드 역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 약 50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의 핵심 징후는 한국 금융시장의 CDS,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급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것이 급등한다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나 한국 기업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극도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국가 신용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입니다. 미국 국채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흥국 시장인 대한민국에서 굳이 고위험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본은 안전성과 높은 수익률을 찾아 본국으로 회귀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되며 한국 자본시장은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경제의 주조적 취약성입니다. 과도한 가계부채 약 2,000조 원, 부동산 PF 부실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은 저축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권의 연쇄 부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위험도를 극단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화입니다. 북한 관련 이슈 외에도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대한민국의 위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달아나는 외국인 자본은 대한민국 증시 KOSPI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이는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KOSPI 지수가 특정 임계점 이하로 무너지면 이는 곧 아시아 신흥국 전체의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핵심 자본의 이탈이라는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의 충격이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을 가하는 작동 원리는 위험 회피 심리의 전이와 갑작스러운 멈춤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나 달러로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역순환, 즉 자본 회귀 카피탈 리파트리에이션입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급락하고 매도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게 됩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대를 위협할 경우 이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며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까지 달러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외환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자본 이탈은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이라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은행에 제공하던 단기 외화대출 콜론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달하던 달러 표시 채권 포린 커런시 본드 시장이 갑자기 경직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당장 갚아야 할 달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국내에서 보유한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 하지만 급등한 환율로 인해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까지 경색되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돈맥경화 상태에 빠집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핀상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곧 대규모 고조조정과 실업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바로 이 갑작스러운 멈춤의 전형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 대규모로 유입되었던 단기 외화 자본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면서 국가의 외환 조비량이 바닥나고 대외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외환 조비량 측면에서 1997년보다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가계와 기업의 내부 부채 규모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환율과 금리를 동시에 폭등시켜 내부 부채를 폭발시키면 한국은 외부 위기와 내부 부채 위기가 결합된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본의 이탈은 곧 신뢰의 이탈이며, 신뢰가 무너진 마켓에서는 어떤 경제폭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의 충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한국이 1997년에 경험했던 외환 위기와 2001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 그리고 최근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금융 혼란은 모두 신뢰의 붕괴와 자본의 갑작스러운 회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1997년 한국 경우는 동아시아 외환 위기의 전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맞물려 외국계 은행들이 단기 외채 회수를 결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단기간에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국가의 외환 조비령이 바닥나고 원화 가치는 20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연쇄도산과 대규모 실업을 낳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2001년 사태는 더욱 극단적인 사례로, 정부의 반복되는 채무 불이행과 통화 발행으로 인해 국가 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외자 유입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결국 통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은행 예금이 동결되는 참혹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된 교훈은 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순식간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외국인 자본 이탈은 중국발 리스크, 미국 고금리라는 외부 요인 외에도 한국 자체의 펀더멘털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과거 IMF 위기 때는 재벌기업 위주의 부채 문제였지만,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인한 환율 급등은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 압력을 가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는 이미 높은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수백만 가계에 직접적인 이자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곧 소비 위축, 내수 침체, 그리고 대규모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이어져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터키의 사례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터키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통화가치 리라 TRY가 급락했습니다. 자본이 이탈하면서 환율이 폭등했고, 이는 다시 수입 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한국 역시 환율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수입하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용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은 단순히 KOSPI 몇 포인트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도와 국민들의 생활 기반 자치를 무너뜨리는 위협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의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과 수출 기업에 가장 먼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보일 때 그 대상은 주로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기술주,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 급락은 KOSPI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해외 채권 발행 및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자금 조달 비용 증가는 바로 대규모 시설 투자, 캐펙스 위축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환율 채널을 통한 충격입니다. 환율이 1,500원 가까이 폭등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환차익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폭등합니다. 특히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대부분의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환율은 곧 생산 원가 상승과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기업의 실이득을 감소시키고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담을 다시 안겨줍니다. 이러한 기업 실적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은 고용시장에 곧바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기업들이 자금난과 수요 감소로 투자와 생산을 줄이면 이는 대규모 감원 및 채용 축소로 이어집니다. 청년 실업률은 다시 치솟고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던 중장년층 가장들은 실직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곧 소득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중산층의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실질 소득마저 물가 상승에 의해 잠식됩니다. 결국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산층의 붕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로 직결됩니다.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폭등, 수입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압력, 가계 이자 부담 폭증, 소비 위축, 기업 실적 악화,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한국 경제 전체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 전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자본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의 위협이 국내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인 탈중국 의존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은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또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은 단순히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베트남, 인도,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펀더멘털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당국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총체적 리스크 관리만이 외국인 자본 이탈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이 촉발한 금융위기는 거대 금융기관의 장부 밖, 즉 선인 경제와 중소기업의 영역에서 가장 잔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삼중고에 직면합니다. 첫째, 환율 폭등은 생산 원가를 직접적으로 폭발시킵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강하지만 에너지, 원자재,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달러 가치 상승은 이 수입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당장 생산 단가가 20에서 30%씩 뛰어오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높아진 원가 부담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렵고 결국 수익성 악화와 적자 전환의 늪에 빠집니다. 둘째, 고금리 환경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금융 불안정으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 문턱은 높아집니다. 이미 누적된 부채로 연명하던 한계 기업들은 이자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줄도산 위기에 몰립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 지원 대출로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은 만기 도래와 금리 인상의 압박 속에서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텅 빈 가게와 임대 딱지가 붙은 상가들은 금융위기가 현실 경제에 남긴 처참한 상흔이 됩니다. 셋째, 소비 심리의 극단적인 위축입니다. 가계부채의 이자 폭탄을 맞은 중산층과 서민 가게는 생존을 위해 필수 소비 외 모든 지출을 줄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고용 축소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실업 증가는 다시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면서 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경제의 아래쪽부터 조용히 질식해 들어가는 하방 경지성 위기의 전형입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이 던진 충격파는 결국 대한민국의 일터와 가정에까지 미쳐 경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마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비 현상은 대규모 실업과 내수 침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것입니다. Part 12. 외국인 자본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치명적인 효과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쇼크의 결합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초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천문학적으로 상승시키며 이는 곧 비용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소폭 안정되더라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자동으로 폭등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물가 폭등은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쉴 새 없이 오르면 이는 사실상 임금 삭감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압도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중산층은 빠르게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생계가 팍팍한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데 생필품과 식료품 비용이 가계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택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압박과 동시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려 국내 금융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안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자본 이탈은 한국 경제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트리플 쇼크 상황으로 몰아넣는 방아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가계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구조적인 위협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외부의 힘과 내부의 취약점이 결합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이 끼친 영향력의 파급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더욱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신뢰의 붕괴가 초래한 자본 이탈이 어떻게 한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교훈입니다. 반복되는 정부의 채무 불이행과 통화정책 실패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자본이 완전히 증발하자 아르헨티나는 달러 표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통화 가치의 붕괴였습니다. 페소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시민들은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정부는 코랄리토라는 조치를 통해 예금을 동결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동을 일으켰고 정부는 연이어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아르헨티나처럼 극단적인 수준은 아닐지라도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자본의 이탈 속도는 통제를 벗어난다는 교훈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막대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다면 그들은 일제히 자본을 회수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터키 리라화의 급락 사례는 한국의 고환율 장기화 시나리오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터키는 만성적인 경상저적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이 결과 외국인 자본은 터키 시장에서 대규모로 철수했고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 원가를 높여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역시 1,500원대 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가 비용 푸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결국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짓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례들은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전조였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파괴적인 영향은 부의 불규칙화 심화입니다. 금융위기는 언제나 계층 간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리는 잔인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자본 유출로 인해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부동산 가격이 동반 하락할 때 이는 순자산 대부분을 국내 자산에 의존하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들은 자산 가치 하락과 동시에 실직이나 소득 불안정성이라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반면 위기의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글로벌 분산 투자나 달러 자산 확보 전략을 실행한 상위층은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할 때 달러를 보유한 이들은 환차익을 얻어 자산의 실질 가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폭락한 국내 우량 자산, 주식,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결국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위기 불등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자본 이탈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대규모 감원과 채용 축소는 비정규직, 청년층, 그리고 중장년 가장들에게 집중되어 사회적 안정성을 가중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계층 간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조적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곧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Part 15. 외국인 자본 이탈이 중대한 위기업 앞에서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환율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량을 동원한 강력한 시장 개입, 즉 달러 매도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주저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무한정 외환 보유량을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하고 근본적인 신뢰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미국 페드와의 통화스와프 재체결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화스와프는 위기 발생 시 한국이 무제한에 가까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대외 신호를 제공하며 이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단번에 진정시키는 심리적 백신 역할을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 외환 시장의 공포를 잠재웠던 역사적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동시에 금융검의원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부실의 연쇄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부실 채권 정리 기금 마련,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와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조치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인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위기를 통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투명하고 단호한 구조조정 없이는 자본 이탈을 막을 수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Part 16. 외국인 자본 이탈이 마주하는 금리 결정 딜레마는 더욱 복잡합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는 곧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의 이자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가 되어 국내 경제를 급냉시킬 위험이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만약 환율이 통제 불능 수준인 1,500원 이상으로 치솟을 경우 한국은행은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하여 환율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 부도의 위험을 막는 것이 내부 경제의 고통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고통은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특히 전체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즉각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는 곧 소비 위축을 넘어 대규모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이어져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구제금융을 동시에 가동해야 합니다. 한계에 달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및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시스템 전반의 연쇄 부실을 막는 안전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단기 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에 집중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곧 고객 예금 인출 요구와 맞물려 뱅크런과 유사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종금사, 종합금융회사의 연쇄 부도가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것처럼 현재는 비은행 금융권의 부실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제2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숨겨진 부채와 그림자 금융의 불투명성입니다. 정부는 이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부실 우려가 큰 사업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고강도 실사를 통해 손실을 투명하게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공적 자금을 통한 신속한 부실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부실을 미루거나 덮어두는 행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려 자본 이탈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은 경제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이 그림자 금융 부문의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외국인 자본의 유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이라는 대외적 충격이 심화될 때 국내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 문제는 사회적 위기로 비화됩니다. 환율 1,500원과 고금리가 결합된 상황에서 수백만 가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증가율을 압도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Debt Service Ratio가 높은 취약차주들은 소득 불안정성과 맞물려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들의 연쇄적인 신용 불량은 은행과 비연행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닌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자산이 없는 젊은 세대가 높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거나 생계형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이 위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반면 현금 자산이 풍부하거나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은 위기 시에도 자산을 방어하고 기회를 포착합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을 적발하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은 결국 부의 대물림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계층 간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잔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부는 이 사회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총체적인 채무조정 로드맵을 발표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갚으라는 압박을 넘어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대환대출의 확대와 한계 가구에 대한 공적 채무조정 및 재활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결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안정도 불가능합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한국 경제의 최대 내부 리스크이자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 장기화의 경우 이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 평가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영구적으로 심화시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낮은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주식이 글로벌 동종기업 대비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악화시킵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북한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자본을 회수합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초고환율은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둘째,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과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기업들은 방어적인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환원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외국인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외국인 자본은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산성 증가율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인구 문제에 주목합니다. 자본 이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위기 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외국인 자본의 경고를 무시하고 구조적 개혁을 미룬다면 한국 시장은 영원히 저평가되는 함정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의 영역을 넘어 국가적 공감대와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고 고통 분담을 감수했던 것은 위기 극복의 강력한 심리적 동력이었습니다. 지금의 위협은 그 당시보다 외환 보유량 측면에서 덜 치명적일 수 있으나 가계와 기업의 내부 부채가 압도적으로 크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라는 점에서 사회적 연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고통 분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 정리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부채를 축소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연쇄 부실을 막는 핵심 방어선이 됩니다.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내부적인 균돌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간의 신뢰와 더불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한 개혁이라는 대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로소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것입니다. 위기는 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위기는 우리 사회가 더욱 단단한 연대로 결속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 위협 속에서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합니다. 자본 유출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증가는 단기적인 충격이지만 미중 키켜권 경쟁의 격화로 인한 공급망 재편은 장기적인 생존을 위협합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및 동맹국 중심으로 생산 기지와 기술 투자를 재배치해야 하는 막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재편 과정은 막대한 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인한 코스피 급락과 금융 불안정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한국의 핵심 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는 곧 한국 경제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급망 재편에 성공적으로 저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악극적인 외교 및 산업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지원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 이중 과제의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10년 후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위기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독립과 글로벌 초격차 외에는 생존 방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위기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위기를 개인화하라는 냉철한 현실인식입니다. 국가 경제의 거대한 담론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이 촉발한 퍼펙트 스톰의 결과는 곧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집값, 당신의 일자리로 직결됩니다. 이 위기는 당신에게 보수적인 재무관리와 글로벌 투자 마인드라는 두 가지 생존 도구를 요구합니다. 금융위기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찾아옵니다. 따라서 당신의 자산 구조가 얼마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지 냉철하게 진단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부채 상환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점검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비상현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수익보다 자산 방어가 우선이며 현금과 달러 자산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의 이중고 속에서 달러 표시 자산은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해지, 즉 위험 회피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 자본의 이탈 경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개인은 자산의 국경을 넘는 분산을 통해 한국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반반 이상을 미국 등 선진국 우량 자산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은 더 이상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안일함을 청산하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의 경고는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